이번엔 주택임대와 관련된 이제 마지막 토픽입니다. 건강보험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소득 금액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5월달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대상자에 해당돼 가지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를 이제 국세청이 하겠죠. 신고한 소득 금액을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보받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년도 올해 11월 달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금액 신고한 금액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직장 가입자가 이미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떤 또 건강보험료에서 영향을 미칩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직장 가입자가 아니어가지고 나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붙어 있었습니다.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었을 때 그러면 건강보험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직장 가입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직장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다음에 50%는 회사가 50%는 근로자가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직장 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소득 원래 건강보험료라고 합니다. 물론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그래서 산식을 보면은 연보수의 소득금액, 즉 근로소득 외에 소득금액이 2천을 초과하면은 그거를 12로 나눠가지고 보험료 7.09%를 산정해가지고 소득 원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가 주택 임대 소득금액이 발생한다. 근데 주택 임대 소득금액, 소득금액입니다. 수익금액이 아니고 소득금액은 수익금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수익금액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소득금액이 2천을 초과하면은 직장 가입자로서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월액을 갖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은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되면은 타소득하고 합산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소득 원액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피부양자로 그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에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 소득금액, 아까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주택임대 수익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은 내가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이제 피부양자에서 자격을 박탈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은 소득과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요 산식,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요 산식에 의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탈돼 가지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0원이면 또는 마이너스면은 아직까지 피부양자로 붙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0원 이하가 되려면은 수익금액이 얼마일 때 0원 이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0원 이하로 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하면 무조건 0원 이하로 나올 여지가 없어요.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0원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리과세로 신고했을 때 산식을 보면은 수익금액의 50% 또는 60%의 경비율을 인정받고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서 적용되지만 뭐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적용받겠죠. 이 공제 금액 때문에 일정 금액의 수익 금액 이하라면은 임대 소득 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양쪽 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그럼 필요경비가 몇 프로가 되죠? 수익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공제금액은 얼마 적용받는다겠죠? 400만 원. 그럼 역순으로 따지면은 임대 수익금액이 1000만 원일 때, 즉 월 임대료가 83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나는 임대 수익금액은 0원 이상이지만 임대 소득금액은 0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즉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양쪽 다 등록하지 않았다. 그럼 필요경비가 50% 적용받고 공제금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역순으로 계산하면은 임대수익금액이 400만 원, 월 임대료 기준에서 33만 원까지는 임대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 금액을 이제 초과한다. 그럼 무조건 소득금액이 1원 이상 발생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에 불문하고 그러면 이제 피부양자에서 박탈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보험료를 주택 임대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더 내야 되는지, 내가 직장 가입자인지 아니면 그동안 피부양자였는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한번 산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얼마 더 나올지 한번 계산해 보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계산기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면은 대략적인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종합소득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여파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해서 반대되는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주택임대 수입을 발생하는 게 뭐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래서 내가 월세로 놔야 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전세로 놓는 게 유리한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